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작아요. 저를 그 사이즈에 맞춰주세요. 정말 이 정도 굵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그래서 제 차 여쭤보고 세상의 모든 매력적인 사람들을 만난다 지인터뷰. 오늘은 핫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을 모셨어요. 김지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이고요. 현재 YTN 산부인과 그리고 유튜브 산부인과 의사 언니 쇼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영상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근데 전부 조회수도 높고 굉장히 자극적인.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이 질문 받으실 텐데 의사라고 하면 왜 공부는 무조건 잘했는데 왜 거기서 상과를 선택하셨어요? 보통 산부인과 하면은 아기만 받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상과랑 부인과를 합쳐서 산부인과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상과가 아기를 받는 과예요. 그리고 부인과는 여성의 질환들을 다루는 걸 부인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적인 예로 생리불순, 뭐 생리통, 그리고 호르몬 문제, 여기 또 암이 다 생기잖아요. 그 암도 진료를 하게 되고, 제가 이과를 선택하게 된 가장 컸던 계기는 레지던트 지원할 때 그 페이가 셌어요, 산부인과가. 현실적이죠. 그리고 개원하기에도 여의사가 개원한다고 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환경인 것 같고 뭐 많은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는 어떤 고객들이 가장 많이 와요? 저는 사실 내분비를 세부 전공을 했고요. 여성 내분비. 이쪽에서 보는 거는 폐경이라던가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난임이나 뭐 복강경 수술 이런 거를 세부 전공한 파트이기는 한데, 실제 제가 현재 가장 많이 하는 건 여성 성형을 제일 많이 하긴 하고요. 외음부에 생기는 질환은 전신 마취가 필요한 걸 빼고는 그냥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아닌 그냥 부인과적인 질환은 전부 다 진료하고 있고요. 산부인과에는 병원을 치과처럼 가야 되는 주기나 이런 게 있나요? 산부인과도? 무조건 가야 되는 건 1년에 한 번. 다른 거보다 암 때문에. 암에 대한 검사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 1년에 한 번 꼭 하셔야 되는데, 내가 성경험이 있다. 그러면 첫 성경험으로부터 1년 뒤, 이때부터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매년 무조건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거 말고 초음파 검사는 안쪽에 있는 난소, 나팔관, 그 자궁 안에 있는 내막, 근육, 이거를 다 보는 검사거든요. 여기도 다 암이 생기고 뭐 자궁 극종이나 용종이나 난소 호흡, 이걸 다 초음파로 보게 돼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랑 자궁 경부암 검사, 이거 두 개는 매년 반드시. 나는 뭐 지렴이나 이런 간단한 그런 것들도 다 보고 싶다 하면 그거는 파트너 바뀔 때마다. 내가 뉴페를 만났어? 바로 그냥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쯤 봐서 딱 검사를 해야 내가 무슨 병에 걸렸을 때 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추천하는 관리 같은 게 있나요? 얼굴을 세안만 잘하면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더 젊어지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으면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거나 레이저도 받고 막 하잖아요. 네,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외음부도 그냥 잘 씻으면 되는 거고요. 뭔가 이 아내를 내가 더 좋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산부인과 문을 두드리시면 되는 거죠. 거기서 뭘 해야 돼요? 너무나 많아요. 얼굴이랑 똑같아요.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미용 장비가 12가지가 있어요. 선생님 병원에만 12개가 있는 거고 실제로는 더 많다는 거잖아요. 더 많은 종류가 있죠. 우리 얼굴처럼 딱 그 안쪽을 딱 보면 몇 살인지 알아요. 이 사람이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딱 보면 알아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늙는다는 거네요? 늙죠. 확 늙습니다, 여기도. 그거를 돌려놓는 시술을 하고요. 정말 피부 미용이랑 똑같네요. 그래서 최대한 동안 20대처럼, 시술처럼. 네, 20대처럼 만드는 그런 거죠. 대박! 자,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많은 채널에서도 정말 다양한 성적인 문제들을 고민 해결을 많이 해주시던데 요즘 커플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커플들이 같이 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들 중에 뭔가 균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범인을 찾으러 오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범인이라고 하면 둘이 균 검사를 하러 온다는 건 발현이 뭔가 되었으니까 왔다는 건데, 그럼 둘 다 이미 걸려 있는 상태 아닌가요? 뭐 발현이 안 됐더라도 한 명이 그냥 검사를 했는데 성병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한 명이 또 딴 병원에 가서 했는데 여기는 안 나온 거예요. 막 이런 경우.
또 좀 재밌는 거, 이 환자분이 저희 병원을 오래 다녀왔던 분이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환자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환자분이 오랜만에 남자친구가 바뀌었는데 검사를 했는데 성병이 나온 거죠. 근데 이분은 제가 약간 증인 같은 건 거예요. 아, 선생님은 나의 히스토리를 3년치를 알고 계셔. 근데 내가 이번에 이거 나온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 이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은 근데 사실 저는 되게 난감하기는 해요. 그쵸. 제가 사실 의사지 경찰은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제가 이거를 할 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와, 이거를 진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죠. 그러면 산부인과 와서 속궁합 맞추고 싶다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지금 남자친구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저는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다 맞추고 싶으니까 저를 그 사이즈에 맞춰주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단한 여성분이에요. 이런 분이 뭐 한두 명은 아니니까 뭐 한 분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정말 많이 작게 줄이는 경우는 정말 요 정도 굵기로 줄일 수가 있어요? 가능은 해요. 그래서 재차 여쭤보고 그러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속궁합이 결혼까지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이라고 보면? 100점 만점에 60점, 그러니까 반 이상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반 이상. 안 40점이 다 맞춰져도 속궁합이 아예 안 맞으면 40점짜리가 맞아요.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 관계에서. 쉽지 않아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한 명이 너무 좋아해요. 한 명이 그걸 못 따라주면 이 부분은 건조해져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서로 생각해요. 원하는 게 다르니까. 네. 이제 일단 산부인과 선생님 모셨으니까 또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3년 정도 사귄 2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예쁜 외모, 몸매도 너무 좋은 여자친구입니다. 이런 여자친구와 저는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자친구에게 한 6개월 전쯤 결혼 얘기를 자연스럽게 꺼냈고 여자친구도 결혼하면 오빠랑 해야지 하면서 긍정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렇게 좋은 여자를 만나고 결혼까지 하면 되는 마당인데 복에 겨운 고민인지는 몰라도 제 나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를 이해도 잘해주고 잘 내버려두는 성격 정말 좋은데 그만큼 애교는 없어요. 하지만 애교가 없어서 그런 건지 잠자리에서 리액션도 너무 없어요. 사귀면서 여자친구가 먼저 하자고 한 적은 거의 없고 오르가즘을 느낀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주제로 얘기하는 게 부끄러운지 꺼리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랄까 흥이 안 나요. 내가 못하는 건지 나랑 안 맞는 건지 네가 원래 그런 건지 전 남친들은 잘 맞았는지 다양하게 얘기해보고 싶지만 사실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듣고 싶지도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전 여친들과 비교가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은 잠자리가 안 맞아 외도를 하는 경우 혹은 섹스리스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와서 저는 그렇게는 죽어도 되기가 싫어요. 이렇게 다 좋은 여자친구 하지만 잠자리에 관심이 없는 여자친구와 결혼해도 될까요? 이 우리가 아까 말한 40점 커플 아닌가? 속궁합이 안 맞으니까. 근데 사실은 안 맞다기보다는 맞출 노력을 안 한 커플 같기는 한데 너무나 여지가 많다. 여자분이 대화를 하기 싫어한대요. 대화보다는 일단 이 여자분은 한 번도 절정을 느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전에도. 한 번도 없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해야 할 일은 여자친구가 절정을 느끼게 해줘야 돼요. 그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는데 그러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남자가? 근데 여자가 뭐 말을 하기에 사실 부끄럽잖아요. 사실 이렇게 된 게 약간 유교걸인 거죠. 내가 이거를 밝히거나 이걸 열심히 하는 게 좀 부끄럽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 스스로도 그걸 허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거 너무 남사스럽고 부끄럽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걸 거예요.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대화를 하겠습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생소한 거를 경험해보게끔 남자친구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여자애가 너랑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한 번도 못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여자가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남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파트너를 만족시킬 수 있지를 계속 찾아가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위치도 중요하잖아요. 그 포인트도 잘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건 본인이 노력해서 충분히 100점짜리 충분히 100점으로 관계로 갈 수 있다. 알고 사랑이 충분하면 이거는 100점이 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촬영하면서 어땠어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고, 전 사실 산부인과 얘기를 여기서 어떻게 푸는 게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관련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죠. 네. 아무튼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공식 질문인데요. 김지연에게 결혼이란? 결혼이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니까 하는 거. 나는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어서 이 사람과 살고 싶어서 하는 게 결혼인 거죠. 그런 상대를 만나서 하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그럼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 감히 한 말씀 하신다면? 그러니까 결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결혼은 따라옵니다. 그럼 선생님은 미혼으로 돌아가신다면 네. 모두의 진 가입하시겠습니까? 가입해보고 싶기는 해요. 요즘은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만날 수 있는 풀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되 너무나 조건만 보지 말고 결혼에 쫓기지 말고 내 배우자를 만나는 거에 많은 사람을 만나는 거에 에너지를 쏟는 거 그거는 전혀 아까운 게 아니다. 그래야 후회도 없다. 커플 매니저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결혼이 하고 싶을 때 모두의 지인으로 오세요. 오세요.